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길잡이, 깊이 있는 이야기 채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동시에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 말입니다. 그 사람의 따뜻한 모습과 차가운 모습 사이에서 길을 잃고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헷갈리는 그런 시간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지독한 혼란의 중심에 있는 심리 현상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 혹은 당신의 소중한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상처로 아파하고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어두운 터널 속 한 줄기 빛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겠어요?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한 사람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깊은 곳에는 한 가지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본래 선하다는 믿음입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을 위하고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죠. 만약 누군가 악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악해서가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겪은 아픔이나 상처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가 작동한 결과라고 해석하려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생각이 세상을 이해하는 아름다운 방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는 이것이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수많은 연구와 뇌과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가하도록 뇌구조 자체가 다르게 설정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알면서도 혹은 즐기면서 상처를 줍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고통의 핵심에는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자기중심적이고 착취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낼 때 피해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바로 이 인지 부조화입니다. 오늘은 이 개념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외상성 인지 부조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저 역시 이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동시에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가 그저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상처 입은 불쌍한 영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가 없었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발이 묶인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랑과 증오, 연민과 분노가 뒤섞여 무엇이 진짜 내 감정인지 알 수 없는 상태.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바로 인지 부조화의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인지 부조화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사회학습 이론에서 유래한 이 용어는 말 그대로 생각의 충돌을 의미합니다. 인지는 생각이나 사고 과정을, 부조화는 불협화음이나 충돌을 뜻하죠. 즉,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생각, 믿음, 가치가 동시에 존재하며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끝없이 탁구 경기가 벌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는 나를 사랑해라는 공을 넘기면 다른 한쪽에서는 하지만 그는 나에게 상처를 줘라는 공을 받아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야와 그는 나쁜 사람이야가 쉴 새 없이 오고 갑니다. 나를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얘 뒤에서는 나를 속이는 걸까? 이 두 가지 모순된 생각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마치 안개 낀 바다 위를 표류하는 배처럼 방향을 잃고 맙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는 림보 상태에 갇히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선하고 악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동시에 반복적으로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상담 현장에서 피해자들은 바로 이 질문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의 행동이 가진 의도성을 차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조작하고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려 이득을 취한다는 사실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저 그들이 자신의 두려움이나 불안을 감추기 위해 방어적으로 거짓말을 할 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병적인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조종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오히려 모든 것이 당신 탓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되고 진실을 믿을 수 없게 되며 결국에는 진실을 모르는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뭔가 잘못 이해했나? 끊임없는 자기 의심 속에서 신경계는 항상 위협을 느끼는 상태, 즉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즉 정신적 외상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의 기억을 조작하며 당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는 결국 누적되어 만성적인 트라우마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로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 아닐까요? 흑백 논리로 명확히 답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굳이 답을 해야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병적이지 않은 형태의 학대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진심으로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고 책임을 지려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병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애초에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꿀 의도도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때로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 때로는 그저 습관적으로 상대를 조종하고 상처를 주지만 그 결과는 같습니다. 그들과 논리적으로 대화하거나 타협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모든 비난의 화살을 당신에게 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욱 깊은 인지 부조화의 늪에 빠지게 되죠. 그들의 말은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피해자는 어느 순간 정말로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믿게 됩니다. 내가 문제야. 나만 바뀌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죠. 혹은 분명히 뭔가 잘못됐지만 혹시 내가 틀린 걸 수도 있어라는 끊임없는 자기 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겪는 이 끔찍한 혼란에 인지 부조화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많은 피해자들은 거대한 충격과 함께 일종의 해방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러한 인지 부조화에 외상성이라는 단어를 덧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감정적 학대의 파괴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멍이나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교묘한 조종이나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고통을 학대의 범주에 넣기를 주저합니다. 자신을 학대 피해자나 생존자라고 부르는 것을 어색해하죠.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는 명백히 보여줍니다. 언어적, 정서적 공격과 조종은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아니 때로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뇌와 신경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 뿐 그 고통은 고스란히 몸과 마음에 새겨져 각종 신체적 질병과 정신적 고통을 유발합니다. 이것을 트라우마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고통을 겪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당당하게 트라우마라고 부를 수 있는 힘을 갖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겪은 것은 결코 사소한 다툼이나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폭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외상성 인지 부조화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나 복합성 PTSD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PTSD의 핵심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위협 인식입니다. 늘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죠. 과도한 경계, 짜증, 해리, 플래시백, 악몽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나 자연재해처럼 비인격적인 사건으로도 PTSD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성 트라우마나 외상성 인지 부조화는 다릅니다. 이것은 믿었던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배신당하고 조종당하는 대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비전형적이고 개인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에 어떤 거짓 믿음을 심어놓았는지, 어떻게 기억을 조작했는지에 따라 그 증상은 천차만별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정신은 조작을 통해 실제로 거짓 기억과 믿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현실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신호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끝없는 모호함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모호한 상태에 머물게 함으로써 통제력을 행사합니다.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확실성과 혼란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을 의심하는 한 그들은 관계의 주도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소위 드라마 삼각형이라고 불리는 가해자, 구원자, 피해자 역할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제는 당신을 비난하는 가해자였다가 오늘은 당신을 위로하는 구원자가 되고 내일은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다며 피해자 행세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모호함 속에 가두어두기 위한 치밀한 연극입니다. 한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당신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그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게 핵심이니까요. 그는 혼란이 상대방의 의존성을 키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뜨거웠다가 차가워지는 행동, 사랑한다고 했다가 증오를 퍼붓는 행동이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혼란을 느낀다면 그 혼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면 그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그들은 종종 왜 화가 났는지 이해가 안 돼, 그게 왜 문제야? 라며 순진한 척합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자신의 행동이 문제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들은 길길이 날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 행동을 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이것이 왜 나를 아프게 했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할수록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기억이 안 나는 척, 상황을 오해한 척,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탓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에 끊임없이 의심의 씨앗을 심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가해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세상을 흑과 백, 선과 악, 전부 아니면 전무로만 보는 것이죠. 그들의 세계에는 회색 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는 그토록 강렬하고 극단적인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이거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존재 둘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들 때는 당신에게 폭풍 같은 애정과 강렬한 관심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친밀감이 아니라 마약과 같은 쾌감을 주는 강렬함일 뿐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당신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가차없이 당신을 끌어내려 폄하하고 비난하며 복수심에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실망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천사였다가 악마로 돌변하는 이유는 바로 이 극단적인 흑백 논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왜 그토록 그들의 행동을 변명해 주려고 애쓰는 걸까요? 그의 불행한 어린 시절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라며 이유를 찾아 헤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했듯이 우리 사회가 사람은 의도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학대받은 사람이 학대자가 된다는 통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코 학대자가 되지 않습니다. 학대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도 결국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고난 기질과 뇌의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일수록 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나요?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격장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치료사의 영역이며 그들조차도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교화나 학습이 불가능하며 치료 시도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에게 외상성인지 부조화와 같은 깊은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치료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슬픈 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들을 돕는데 쓰던 모든 에너지를 이제는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수렁에 빠진 자기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지독한 혼란은 당신이 이상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공감 능력을 가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겪는 당연하고도 건강한 반응입니다. 그 혼란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부디 이제는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고통을 이해하고 당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구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거짓된 강렬함이 아닌 진실되고 평온한 행복이 깃들기를. 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길잡이 깊이 있는 이야기 채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동시에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 말입니다. 그 사람의 따뜻한 모습과 차가운 모습 사이에서 길을 잃고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헷갈리는 그런 시간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지독한 혼란의 중심에 있는 심리 현상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 혹은 당신의 소중한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상처로 아파하고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어두운 터널 속 한 줄기 빛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겠어요?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한 사람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깊은 곳에는 한 가지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본래 선하다는 믿음입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을 위하고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죠. 만약 누군가 악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악해서가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겪은 아픔이나 상처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가 작동한 결과라고 해석하려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생각이 세상을 이해하는 아름다운 방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는 이것이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수많은 연구와 뇌과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가하도록 뇌구조 자체가 다르게 설정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알면서도 혹은 즐기면서 상처를 줍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고통의 핵심에는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자기중심적이고 착취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낼 때 피해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바로 이 인지 부조화입니다. 오늘은 이 개념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외상성 인지 부조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저 역시 이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동시에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가 그저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상처 입은 불쌍한 영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가 없었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발이 묶인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랑과 증오, 연민과 분노가 뒤섞여 무엇이 진짜 내 감정인지 알 수 없는 상태.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바로 인지 부조화의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인지 부조화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사회학습 이론에서 유래한 이 용어는 말 그대로 생각의 충돌을 의미합니다. 인지는 생각이나 사고 과정을, 부조화는 불협화음이나 충돌을 뜻하죠. 즉,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생각, 믿음, 가치가 동시에 존재하며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끝없이 탁구 경기가 벌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는 나를 사랑해라는 공을 넘기면 다른 한쪽에서는 하지만 그는 나에게 상처를 줘라는 공을 받아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야와 그는 나쁜 사람이야가 쉴 새 없이 오고 갑니다. 나를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얘 뒤에서는 나를 속이는 걸까? 이 두 가지 모순된 생각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마치 안개 낀 바다 위를 표류하는 배처럼 방향을 잃고 맙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는 림보 상태에 갇히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선하고 악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동시에 반복적으로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상담 현장에서 피해자들은 바로 이 질문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의 행동이 가진 의도성을 참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조작하고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려 이득을 취한다는 사실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저 그들이 자신의 두려움이나 불안을 감추기 위해 방어적으로 거짓말을 할 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병적인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조종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오히려 모든 것이 당신 탓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되고 진실을 믿을 수 없게 되며 결국에는 진실을 모르는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뭔가 잘못 이해했나? 끊임없는 자기 의심 속에서 신경계는 항상 위협을 느끼는 상태, 즉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즉 정신적 외상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의 기억을 조작하며 당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는 결국 누적되어 만성적인 트라우마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로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 아닐까요? 흑백 논리로 명확히 답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굳이 답을 해야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병적이지 않은 형태의 학대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진심으로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고 책임을 지려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병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애초에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꿀 의도도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때로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 때로는 그저 습관적으로 상대를 조종하고 상처를 주지만 그 결과는 같습니다. 그들과 논리적으로 대화하거나 타협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모든 비난의 화살을 당신에게 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욱 깊은 인지 부조화의 늪에 빠지게 되죠. 그들의 말은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피해자는 어느 순간 정말로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믿게 됩니다. 내가 문제야. 나만 바뀌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죠. 혹은 분명히 뭔가 잘못됐지만 혹시 내가 틀린 걸 수도 있어라는 끊임없는 자기 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겪는 이 끔찍한 혼란에 인지 부조화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많은 피해자들은 거대한 충격과 함께 일종의 해방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러한 인지 부조화에 외상성이라는 단어를 덧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감정적 학대의 파괴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멍이나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교묘한 조종이나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고통을 학대의 범주에 넣기를 주저합니다. 자신을 학대 피해자나 생존자라고 부르는 것을 어색해하죠.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는 명백히 보여줍니다. 언어적, 정서적 공격과 조종은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아니 때로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뇌와 신경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 뿐 그 고통은 고스란히 몸과 마음에 새겨져 각종 신체적 질병과 정신적 고통을 유발합니다. 이것을 트라우마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고통을 겪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당당하게 트라우마라고 부를 수 있는 힘을 갖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겪은 것은 결코 사소한 다툼이나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폭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외상성 인지 부조화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나 복합성 PTSD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PTSD의 핵심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위협 인식입니다. 늘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죠. 과도한 경계, 짜증, 해리, 플래시백, 악몽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나 자연재해처럼 비인격적인 사건으로도 PTSD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성 트라우마나 외상성 인지 부조화는 다릅니다. 이것은 믿었던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배신당하고 조종당하는 대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비전형적이고 개인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에 어떤 거짓 믿음을 심어놓았는지, 어떻게 기억을 조작했는지에 따라 그 증상은 천차만별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정신은 조작을 통해 실제로 거짓 기억과 믿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현실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신호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끝없는 모호함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모호한 상태에 머물게 함으로써 통제력을 행사합니다.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확실성과 혼란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을 의심하는 한 그들은 관계의 주도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소위 드라마 삼각형이라고 불리는 가해자, 구원자, 피해자 역할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제는 당신을 비난하는 가해자였다가 오늘은 당신을 위로하는 구원자가 되고 내일은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다며 피해자 행세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모호함 속에 가두어두기 위한 치밀한 연극입니다. 한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당신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그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게 핵심이니까요. 그는 혼란이 상대방의 의존성을 키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뜨거웠다가 차가워지는 행동, 사랑한다고 했다가 증오를 퍼붓는 행동이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혼란을 느낀다면 그 혼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면 그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그들은 종종 왜 화가 났는지 이해가 안 돼, 그게 왜 문제야? 라며 순진한 척합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자신의 행동이 문제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들은 길길이 날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 행동을 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이것이 왜 나를 아프게 했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할수록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기억이 안 나는 척, 상황을 오해한 척,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탓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에 끊임없이 의심의 씨앗을 심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가해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세상을 흑과 백, 선과 악, 전부 아니면 전무로만 보는 것이죠. 그들의 세계에는 회색 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는 그토록 강렬하고 극단적인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이거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존재 둘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들 때는 당신에게 폭풍 같은 애정과 강렬한 관심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친밀감이 아니라 마약과 같은 쾌감을 주는 강렬함일 뿐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당신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가차없이 당신을 끌어내려 폄하하고 비난하며 복수심에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실망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천사였다가 악마로 돌변하는 이유는 바로 이 극단적인 흑백 논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왜 그토록 그들의 행동을 변명해 주려고 애쓰는 걸까요? 그의 불행한 어린 시절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라며 이유를 찾아 헤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했듯이 우리 사회가 사람은 의도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학대받은 사람이 학대자가 된다는 통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코 학대자가 되지 않습니다. 학대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도 결국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고난 기질과 뇌의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일수록 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나요?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격장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치료사의 영역이며 그들조차도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교화나 학습이 불가능하며 치료 시도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에게 외상성인지 부조화와 같은 깊은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치료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슬픈 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들을 돕는 데 쓰던 모든 에너지를 이제는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수렁에 빠진 자기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지독한 혼란은 당신이 이상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공감 능력을 가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겪는 당연하고도 건강한 반응입니다. 그 혼란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부디 이제는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고통을 이해하고 당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구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의 거짓된 강렬함이 아닌 진실되고 평온한 행복이 깃들기를. 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길잡이, 깊이 있는 이야기 채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동시에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 말입니다. 그 사람의 따뜻한 모습과 차가운 모습 사이에서 길을 잃고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헷갈리는 그런 시간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지독한 혼란의 중심에 있는 심리 현상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 혹은 당신의 소중한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상처로 아파하고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어두운 터널 속 한 줄기 빛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겠어요?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한 사람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깊은 곳에는 한 가지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본래 선하다는 믿음입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을 위하고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죠. 만약 누군가 악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악해서가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겪은 아픔이나 상처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가 작동한 결과라고 해석하려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생각이 세상을 이해하는 아름다운 방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는 이것이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수많은 연구와 뇌과학의 발전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가하도록 뇌구조 자체가 다르게 설정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알면서도 혹은 즐기면서 상처를 줍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고통의 핵심에는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자기중심적이고 착취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낼 때 피해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바로 이 인지 부조화입니다. 오늘은 이 개념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외상성인지 부조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저 역시 이런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동시에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가 그저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상처 입은 불쌍한 영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가 없었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발이 묶인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랑과 증오, 연민과 분노가 뒤섞여 무엇이 진짜 내 감정인지 알 수 없는 상태.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바로 인지 부조화의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인지 부조화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사회학습 이론에서 유래한 이 용어는 말 그대로 생각의 충돌을 의미합니다. 인지는 생각이나 사고 과정을, 부조화는 불협화음이나 충돌을 뜻하죠. 즉,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생각, 믿음, 가치가 동시에 존재하며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끝없이 탁구 경기가 벌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는 나를 사랑해라는 공을 넘기면 다른 한쪽에서는 하지만 그는 나에게 상처를 줘라는 공을 받아칩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야와 그는 나쁜 사람이야가 쉴 새 없이 오고 갑니다. 나를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얘 뒤에서는 나를 속이는 걸까? 이 두 가지 모순된 생각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마치 안개 낀 바다 위를 표류하는 배처럼 방향을 잃고 맙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는 림보 상태에 갇히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한 사람이 동시에 선하고 악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동시에 반복적으로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상담 현장에서 피해자들은 바로 이 질문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의 행동이 가진 의도성을 차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조작하고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려 이득을 취한다는 사실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저 그들이 자신의 두려움이나 불안을 감추기 위해 방어적으로 거짓말을 할 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병적인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조종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오히려 모든 것이 당신 탓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되고 진실을 믿을 수 없게 되며 결국에는 진실을 모르는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뭔가 잘못 이해했나? 끊임없는 자기 의심 속에서 신경계는 항상 위협을 느끼는 상태, 즉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즉 정신적 외상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의 기억을 조작하며 당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는 결국 누적되어 만성적인 트라우마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로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 아닐까요? 흑백 논리로 명확히 답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굳이 답을 해야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병적이지 않은 형태의 학대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진심으로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고 책임을 지려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병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애초에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꿀 의도도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때로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 때로는 그저 습관적으로 상대를 조종하고 상처를 주지만 그 결과는 같습니다. 그들과 논리적으로 대화하거나 타협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모든 비난의 화살을 당신에게 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욱 깊은 인지 부조화의 늪에 빠지게 되죠. 그들의 말은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피해자는 어느 순간 정말로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믿게 됩니다. 내가 문제야. 나만 바뀌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죠. 혹은 분명히 뭔가 잘못됐지만 혹시 내가 틀린 걸 수도 있어라는 끊임없는 자기 의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겪는 이 끔찍한 혼란에 인지 부조화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많은 피해자들은 거대한 충격과 함께 일종의 해방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러한 인지 부조화에 외상성이라는 단어를 덧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감정적 학대의 파괴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멍이나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교묘한 조종이나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고통을 학대의 범주에 넣기를 주저합니다. 자신을 학대 피해자나 생존자라고 부르는 것을 어색해하죠.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는 명백히 보여줍니다. 언어적, 정서적 공격과 조종은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아니 때로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뇌와 신경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 뿐 그 고통은 고스란히 몸과 마음에 새겨져 각종 신체적 질병과 정신적 고통을 유발합니다. 이것을 트라우마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고통을 겪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당당하게 트라우마라고 부를 수 있는 힘을 갖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겪은 것은 결코 사소한 다툼이나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폭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외상성 인지 부조화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나 복합성 PTSD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PTSD의 핵심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위협 인식입니다. 늘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죠. 과도한 경계, 짜증, 해리, 플래시백, 악몽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나 자연재해처럼
비인격적인 사건으로도 PTSD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성 트라우마나 외상성 인지 부조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믿었던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배신당하고 조종당하는 대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비전형적이고 개인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에 어떤 거짓 믿음을 심어놓았는지, 어떻게 기억을 조작했는지에 따라 그 증상은 천차만별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정신은 조작을 통해 실제로 거짓 기억과 믿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현실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신호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끝없는 모호함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모호한 상태에 머물게 함으로써 통제력을 행사합니다.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확실성과 혼란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을 의심하는 한 그들은 관계의 주도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소위 드라마 삼각형이라고 불리는 가해자, 구원자, 피해자 역할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제는 당신을 비난하는 가해자였다가 오늘은 당신을 위로하는 구원자가 되고 내일은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다며 피해자 행세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모호함 속에 가두어두기 위한 치밀한 연극입니다. 한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당신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그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게 핵심이니까요. 그는 혼란이 상대방의 의존성을 키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뜨거웠다가 차가워지는 행동, 사랑한다고 했다가 증오를 퍼붓는 행동이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혼란을 느낀다면 그 혼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면 그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그들은 종종 왜 화가 났는지 이해가 안 돼, 그게 왜 문제야? 라며 순진한 척합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자신의 행동이 문제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들은 길길이 날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 행동을 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이것이 왜 나를 아프게 했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할수록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기억이 안 나는 척, 상황을 오해한 척,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탓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에 끊임없이 의심의 씨앗을 심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가해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세상을 흑과 백, 선과 악, 전부 아니면 전무로만 보는 것이죠. 그들의 세계에는 회색 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는 그토록 강렬하고 극단적인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이거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존재 둘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들 때는 당신에게 폭풍 같은 애정과 강렬한 관심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친밀감이 아니라 마약과 같은 쾌감을 주는 강렬함일 뿐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당신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가차없이 당신을 끌어내려 폄하하고 비난하며 복수심에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실망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천사였다가 악마로 돌변하는 이유는
바로 이 극단적인 흑백 논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왜 그토록 그들의 행동을 변명해 주려고 애쓰는 걸까요? 그의 불행한 어린 시절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라며 이유를 찾아 헤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했듯이 우리 사회가 사람은 의도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학대받은 사람이 학대자가 된다는 통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코 학대자가 되지 않습니다. 학대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도 결국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고난 기질과 뇌의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일수록 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나요?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격장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치료사의 영역이며 그들조차도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교화나 학습이 불가능하며 치료 시도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에게 외상성인지 부조화와 같은 깊은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치료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슬픈 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들을 돕는 데 쓰던 모든 에너지를 이제는 오롯이 자기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수렁에 빠진 자기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지독한 혼란은 당신이 이상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공감 능력을 가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 겪는 당연하고도 건강한 반응입니다. 그 혼란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부디 이제는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고통을 이해하고 당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구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의 거짓된 강렬함이 아닌 진실되고 평온한 행복이 깃들기를. 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길잡이 깊이 있는 이야기 채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동시에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 말입니다. 그 사람의 따뜻한 모습과 차가운 모습 사이에서 길을 잃고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헷갈리는 그런 시간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지독한 혼란의 중심에 있는 심리 현상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 혹은 당신의 소중한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상처로 아파하고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어두운 터널 속 한 줄기 빛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겠어요?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한 사람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깊은 곳에는 한 가지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본래 선하다는 믿음입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을 위하고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죠. 만약 누군가 악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본성이 악해서가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겪은 아픔이나 상처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가 작동한 결과라고 해석하려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생각이 세상을 이해하는 아름다운 방식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는 이것이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수많은 연구와 뇌과